최근 2년 동안 투자자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바로 대출 이자 부분이었었거든요. 그 2년 전에, 3년 전에는 대출 이자를 너무나 낮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순간 22년도 지난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대출 이자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영끌하신 젊은 그 부부의 사례를 우리가 막 얘기를 했었는데 둘이서 진짜 한번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싶어서 좀 세게 집으로 대출 이자를 한 400만 원 정도 세팅이 되도록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 정도 이제 월 들어가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월 400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월 400이면 1년이면은 이자가 4,80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2년이면 9,600만 원 나가는 거고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이게 상급지라서 집값이 만약에 한 3억 정도 올라준다 라고 하면 1억 쓰고 3억 번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과세로 딱 맞춰가지고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하면 2억 정도를 벌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그 앞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이런 걸 이제 연끌을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연끌을 한 거지. 그래서 둘이 열심히 이 젊은 부부가 더구나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각각 소득도 나쁘지 않아. 근데 400이라는 돈은 사실은 한 명의 월급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집을 계약을 했네? 시간이 바뀌어서 대출 이자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 이자를 내게 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은 이런 일을 지금 현재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대출 이자를 말도 못하는 금액을 많이 내기도 했고 800만 원은 쉬운 금액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 안 팔려. 그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거를. 그거 한 달 못 내면 이제 은행권에서 자, 돈 내라. 이제 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연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선 대출을 연체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그 대출 이자보다 연체 이자가 보시면 10%가 넘어가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연체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연체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신용 점수가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용은 결국 갚을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신용이거든요. 신용 점수. 근데 은행에서는 돈을 잘 안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대출을 연체하게 되면 연체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 신용 점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받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연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금융기관에서 경매로 또 집을 넘길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연체는 최대한 안 하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야,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연체를 하고 싶겠어.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최고 좋은 상황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를 꼭 각오를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신용도가 떨어졌네? 올려야 되잖아요, 다시. 그럼 신용도 다시 높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또 하면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앞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연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를 하게 되면은 5영업일 그리고 10만 원 이상 연체할 때부터 그 전 금융기관에 공유가 된다고 하고요. 또 기록에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체가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 최대한 좀 빨리 갚으시는 게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가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용하기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뭐 이런 것 중에서도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가장 안 좋게 봅니다. 네. 왜냐면은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까지 가는구나. 왜냐면 간편하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걸 가장 안 좋게 보는구나. 네네. 가장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를 모르시는 고객분들도 은근히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신용 점수도 가장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최대한 안 받으시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만약에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을 쪼개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받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으셨다가 최대한 빠르게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 중에 그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부님이라서 본인 카드가 아닌 배우자 카드 아니면 이제 가족 카드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쨌든 그분의 신용 거래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분의 신용 조회를 했을 때 신용 기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별로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거래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좀 있어서 내가 뭐 소득이 없더라도 뭐 현금을 쓰는 대신에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같은 것도 이제 발급 받으셔서 보통 한 2개 정도는 발급 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단기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잘 납입하고 연체가 안 하시게 되면 그게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조금 권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받은 대출 중에 뭐 신용대출이 있는데 뭐 신용대출도 금융기관마다 이제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조금 높은 상품부터 이게 차례차례 먼저 갚으시는 걸 조금 권해드려요. 그러면은 그 신용대출을 갚으시게 되면 아니면 뭐 일반 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대출을 갚게 되시면 그게 신용점수에 반영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아무래도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출들을 먼저 갚아 나가시면은 신용점수를 좀 크게 올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통신비나 뭐 금융정보, 거래 내역 같은 것도 요새는 신용정보사에 제출하게 되면은 신용점수를 조금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뭐 신용정보사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런 뭐 인터넷 그 은행들, 뭐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뱅크, K뱅크에서도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거기도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조회하게 되면은 바로 밑에 뭐 신용점수 올리시겠습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것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신용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경우가 똑같은 그 경우가 있었던 게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엄마 쪽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쓰시고 아빠가 엄마 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제 뭔가를 하려고 봤더니 아빠 신용점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연체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뭔가 금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예 이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 점수가 진짜 낮게 나와서 이게 그때 저도 이제 완전 공부가 돼가지고 아빠 거 이렇게 체크카드라도 만들어 드리고 저 핸드폰 요금도 엄마 걸로 원래 자동이체 되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다시 세팅해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들 앞으로 뭘 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 소득이 많은 쪽으로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그 공제 같은 거 받을 때 좋다라는 것 때문에 남편 카드를 그냥 다 쓰시고 본인 걸로는 그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어떤 일 생길지 모르니까 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개 정도 이렇게 잘 연체 없이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면 그걸로 또 신용점수 다 높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대출 상담 일을 13년 정도 해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3년 하시면서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 그런 거 혹시 있으셨어요? 제가 한 13년 넘게 하면서 그 상담을 한 15,000명 넘게 이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오랜 기간 상담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저하고 이제 진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그 제 고객분 중에 저랑 이제 10년 넘게 이제 연락을 하고 계신 고객분도 계세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분이긴 한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꼼꼼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과 이제 저랑 상담을 처음에 하셨을 때 질문도 저에게 엄청 많이 하시고 상품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고 저한테만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막 상담을 꼼꼼히 많이 알아보셨거든요. 근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저랑 그때 대출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출 진행까지 이제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대출을 되게 많이 받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10번 넘게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금액도 막 이렇게 막 작게 받으시지 않고 네. 조금 약간 큰 금액으로 왠지 좀 분이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 활용을 굉장히 좀 잘하셔가지고 수도권의 부동산을 많이 모으셨어요. 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산가가 좀 되셨는데 그분은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랑 아무래도 거래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약간 친분이 쌓여가지고 제 이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리웨이님 부동산 꼭 하세요. 부동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는 제가 이게 상담을 한 지도 별로 안 됐었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를 때라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기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 제가 대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그분한테 배우러 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부동산 소장님들이 투자 안 하시고요.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도 또 대출 일을 하시지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조금 나중에라도 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셔서 레이님 얼마나 관리를 잘 하시겠어요. 그 또 한 명이 집에 이렇게 금융 쪽으로 딱 이렇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리에이님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해주고 계시고 향후에 또 뭐 강의 같은 것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리에이님 나중에 나오시면 많이 다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